네, 안녕하세요. 선형대수학 시간입니다. 선형대수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보통 연립방정식이죠. 근데 연립방정식은 이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변수 소거에 의한 그런 연립방정식을 풀이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행렬을 이용하여, 선형대수학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행렬과 연관되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행렬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해왔던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1차 방정식에서 일반적으로 변수가 x1, x2, xn이라는 걸 변수라고 부르죠. 이 변수가 3개 정도 될 때는 x, y, z라는 변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변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알파벳을 쓰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첨자를 붙여서 x1, x2, xn이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i들을 우리가 변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미지수 혹은 부정원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변수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i라는 거는 각 변수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 개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b라는 것을 상수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1차 방정식이 여러 개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이 변수와 변수 사이에 곱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1차라는 말은 제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수와 변수 사이에 곱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변수 자체만 가지고 하나의 항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1차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1차 방정식 혹은 선형 방정식이라는 것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a1, x1, a2, x2처럼 첨자를 표현을 하다가 보면 조금 밑으로 갈수록 표현을 하기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자를 하나씩 더 붙여서 a11, a12, a1n 그리고 상수항도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b1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정식은 a21, x1 A22, X2, A2N, XN은 B2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정식의 개수가 보통 M개로 표현되는 연립방정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방정식의 개수와 변수의 개수가 꼭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M과 N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xi, 우리가 지금 요 개수를 a의 ij라고 표현을 하고 개수라고 부를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첨자하고 x라는 변수에 나와 있는 첨자하고 순서를 비교를 해보면 xi라는 변수보다는 xj라는 첨자를 사용하는 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xj는 변수. 마찬가지 b1, b2, bm은 보면 앞에 있는 i라는 첨자와 같이 가기 때문에 bi들을 상수항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연립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이 1차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1부터 xn까지의 값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푼다, 해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연립방정식의 해와 해집합에 대해서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수열 S1, S2, Sn이 방정식을 만족할 때 우리는 이 S1, S2, Sn을 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S1, S2, Sn을 조금 전에 우리가 표현을 했던 연립방정식에 X1, X2, Xn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모든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해라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해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을 해집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해가 하나일 때도 해집합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하나의 원소만 가지는 집합이 이제 해집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집합의 종류를 살펴보면 유일한 해를 가지는 경우, 그리고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해가 없는 경우, 해가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는 공집합으로 해집합을 나타내면 될 거고, 무수히 많은 해는 그 해들을
무수히 많다는 건 무한계란 얘기죠. 그래서 모든 해를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해서 뒤에 조건을 갖다 붙이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해는 주로 조건제시법을 이용을 해서 해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해라는 것은 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어떤 해가 된다라고 정확하게 그 해를 표현하는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방정식의 형태로 푸는 것보다는 행렬을 이용해서 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행렬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이제 행렬을 이용해서 행렬의 곱, 그리고 방정식이니까 이제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행렬의 곱을 이용한 등식으로 표현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어진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 AIJ를 개수라고 했죠. 개수라고 한 것들을 순서대로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A11, A12, A1n.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은 A1, A21, A22, A2n. 마지막 방정식이 M1, M2, Mn. 여기 지금 사용한 거는 행렬이 좀 이상하죠. 왜? 앞에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변수라는 것도 있었고 상수항도 있었는데 뭐만 나타냈다? 개수만 나타내서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x, j 앞에 있는 개수들만 표현한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따 우리가 개수 행렬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x1, x2 변수들을 이렇게 세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b1, b2, bm 상수항만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우리 아직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뭐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아직 서툰 학생들도 있겠지만 일단 나중에 곱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행렬의 곱셈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죠? 1행과 1열을 계산을 하게 되면 A11X1 더하기 A12X2 더하기 해서 A1N Xn은 1행 1열 B1에서 첫 번째 방정식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행과 요 열을 곱하기를 하면 A21X1, A22X2에서 A2nXn은 B2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정식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앞에 있는 개수들만 모아놓은 행렬에서 1행은 첫 번째 방정식과 관련이 있고 2행은 두 번째 방정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각 행들은 각 방정식과 관련이 있는데 요 행렬, 그죠? 개수들만 모아놓은 행렬이라고 해서 이것을 개수행렬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개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상수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수항을 첨가해서 A11, A12, A1n, A21, A22, A2n, AM1, M2, Mn까지만 하면 개수만 나타내는 건데 그 뒤에다가 상수항을 이렇게 한 줄을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해서 물론 대부분의 책에서는 따로 표현을 하지는 않는데 그냥 추가해서 이것을 첨가행렬 혹은 개수행렬을 확대했다고 해서 확대개수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확대개수행렬이나 첨가행렬이나 같은 말이니까 뭐 편한 대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첨가행렬 혹은 확대개수행렬을 표현을 할 때 요 앞에다 이렇게 바를 꺼서 뭐 책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에는 이 바가 잘 안 나타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식으로 해서 이 바를 표현하기가 조금 귀찮기 때문에 많이 생략을 하는데 생략을 한다고 해도 문제 속에 분명히 첨가행렬이다 혹은 확대개수행렬이다라는 말이 있으면 마지막 줄 앞에 바가 꺼여져 있다. 즉 마지막 줄이 뭐다? 상수항을 나타내는 수들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바를 생략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바를 붙여서 따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행렬만으로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확대개수행렬 혹은 첨가행렬인데 이 행렬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연립방정식을 풀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연립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행렬에다가 직접 적용시키기보다는
고등학교 때까지 했던 연립방정식의 해풀이를 가지고 행렬 쪽으로 변환을 시켜서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통해서 행렬 방정식, 그러니까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했을 때, 그리고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변환을 시켜서 해를 구하는 과정이 행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표현하는 행렬, 그죠? 조금 전에 했지만 각 변수 앞에 있는 개수들을 그 순서대로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1, 마이너스 2, 1, 0,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5, 9. 그 다음에 변수가 x1, x2, x3. 상수항이 0, 8,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행렬을 가지고 변환을 시키기 전에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연립방정식 풀 때 마이너스 4x1을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씩 소거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은 그대로 두고 2x2, x3는 0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방정식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4를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 방정식에다가 4배를 한 다음에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정식에 4를 곱한 다음에 그대로 더해주게 되면 없어지고 4를 곱해서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x2가 되겠죠. 4배해서 더해주니까 13x3. 4배해서 더해줘봤자 마이너스 9.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행렬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2, 1, 0, 2, 마이너스 8, 0, 마이너스 3, 13, x1, x2, x3, 0, 8, 마이너스 9. 자, 다시 한번 x1, x2, x3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x2를 없애는 거죠. 근데 x2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여기다가 3배를 하고, 그죠? 세 번째 방정식에 2배를 해서 더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는 행렬을 이용해서 할 때는 하나의 방정식에 몇 배에서 다른 방정식에 더하는, 그러니까 서로 몇 배에서 더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방정식에다가 변화를 줘서 그걸 나머지 방정식에다가 적용시키는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방정식을 조금 고치겠습니다.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 전부 다 2분의 1을 곱해서, 그죠? 이 방정식을 x2 마이너스 4x3는 4라고 고치고, 그러면 행렬도 역시 바뀌겠죠. 요 값들이 1과 마이너스 4, 여기도 4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배에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3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방정식 x2 마이너스 4x3는 4. 그리고 세 번째 방정식은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 3배를 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없어지고 3배에서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x3만 남습니다. 그죠? 3배에서 더해주면 10이니까 3이 되겠네요. 자, 이걸 연립 방정식인데 행렬로 고쳐보면 1, 마이너스 2, 1, 0, 1, 4. 마이너스 4, 0, 0, 1. x1, x2, x3. 0, 4, 3.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립 방정식의 변화를 행렬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정식이 첫 번째 행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연립 방정식을 변화를 해서 조금 더 쉽게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꿨죠. 자, 근데 이때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변수를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변수는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이 앞에 있는 개수들과 상수항만 변화가 쭉 일어나죠. 그렇다면 귀찮게 x1, x2, x3라는 변수를 쓰지 말고 개수와 상수항만 가지고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확대 개수 행렬, 첨가 행렬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행렬 방정식도 사용하지 않을 거고 확대 개수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확대 개수 행렬로 표현을 하면 1, 마이너스 2, 1, 0,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5, 9 뒤에 바 끊고 0, 8,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렬 방정식도 확대 개수 행렬로 하면 1, 마이너스 2, 1, 0, 1, 마이너스 4. 우리가 2분의 1로 곱해가지고 숫자를 줄였습니다. 0, 마이너스 3, 13, 0, 4, 마이너스 9. 예, 마지막 것도 역시 1, 마이너스 2, 1, 0, 1, 마이너스 4, 0, 0, 1에 3까지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행렬의 특징이 뭐냐? 각 행, 1행, 2행, 3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를 생각하겠습니다.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바로 1이죠. 그리고 2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그리고 3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예, 이 숫자들이 보면 점점 뒤로 밀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아래쪽이 모두 0이 만들어져 있죠. 자, 이런 꼴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사다리꼴 행렬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은 사다리꼴 행렬로 만든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겁니다. 자, 이 개수 행렬, 확대 개수 행렬을 연립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연립방정식에서 이제 해를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역대입법이라고 해서 마지막 방정식으로부터, 그죠? 마지막 방정식으로부터 하나씩, 예, 밑에서부터 위로 대입을 해서 해를 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 방정식에서 x3는 3이고, 이 x3 이꼴 3을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면 x2는 4x3 더하기 4니까, 예, 3을 대입해서 4, 3, 12, 예, 16이 되겠죠. 16. 그리고 x3와 x2를 다시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면 x1은 2x2 마이너스 x3. 예, 그러니까 32 마이너스에서 29 이렇게 되겠네요. 예, 이 방법을 역대입법이라고 합니다. 밑에서부터 거꾸로 대입을 해서 x3부터 차례차례 구하는 방법, 이것을 역대입법이라고 하는데, 역대입법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사다리꼴이라는 거. 연립방정식을 사다리꼴로 고친다는 거는 결국 주어진 확대 개수 행렬을 사다리꼴로 고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이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이런 과정은 생략을 하고, 이제는 뭘 이용해서? 확대 개수 행렬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계속 풀어나갈 건데, 그렇다면 연립방정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해를 구하기 쉬운 모양으로, 그죠? 모양을 바꿨을 때 사용한 방법, 그것을 확대 개수 행렬에 적용을 시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그대로 쓴 거였고, 첫 번째 연립방정식에서 두 번째 연립방정식으로 변화할 때 우리가 했던 것이 첫 번째 방정식에다가 4배를 해서 세 번째 방정식에 더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x1을 소거를 했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연립방정식과 행렬에서 연립방정식에서 몇 번째 방정식은 몇 번째 행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에 4배를 해서 세 번째 방정식에 더한다. 그 과정을 첫 번째 행에다가 4배를 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립방정식의 모양은 사용하지 않고 확대 개수 행렬을 이용해서 어떤 모양? 예, 이렇게 사다리꼴이라고 했죠. 조금 이따 사다리꼴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사다리꼴 형태의 행렬로 변화를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사다리꼴이 되고 나면 다시 이 사다리꼴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쓸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건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제일 간단한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이 사다리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에서 연립방정식으로 다시 표현을 한 다음에 뭘 이용해서? 역대입법, 그죠? 거꾸로 밑에서부터 차례차례 대입을 해서 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확대 개수 행렬로 표현하고 그 확대 개수 행렬을 뭐까지? 사다리꼴 형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연산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행렬을 이용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본행 연산이라는 거죠. 기본행 연산 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거, 교환, 스칼라베. 그래서 소거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예제 1번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방정식에 몇 배를 해서 다른 방정식에 더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소거라는 것은 그 강의 노트에 보면 적혀 있죠. 하나의 방정식 혹은 그 방정식이 행렬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방정식이라는 용어 대신에 행이라는 용어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에다가 몇 배를 해서 스칼라배를 해서 다른 행에 더해준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행이라는 것이 영어 단어로 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한 행, 그걸 뭐 i라고 표현하겠습니다. i번째 행에다가 몇 배를 해서 j번째 행에 더해준다. 그래서 한 행에다가 스칼라배를 해서 다른 행에 더해준다. 그 결과를 어디다가 적으라? j번째 행에 바꿔 쓰라. 이런 기호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행을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예제 2번처럼 첫 번째 방정식을 그죠? 행렬에서 표현을 하면 앞에 0이 될 겁니다. 그죠? 0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다리꼴이라고 했습니다. 사다리꼴로 만들려고 하면 여기가 0이 되는 것보다는 아래쪽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정식 두 개의 위치를 교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방정식을 교환한다는 것이 행렬에서는 행을 교환한다라고 바뀌겠죠. 그래서 i번째 행과 j번째 행을 서로 교환한다. 두 행의 위치를 바꿔준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칼라배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예제 1번에서 이 행에서 2의 배수가 다 나타나 있을 때는 2분의 1을 곱함으로 해서 숫자를 조금 줄여줬죠.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스칼라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에다가 전체적으로 어떤 K라는 스칼라를 곱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i번째 행에다가 K배를 한 것을 새로운 i번째 행으로 고쳐서라. 단 K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이라는 스칼라를 곱했을 때는 원래는 5-8, 7이라는 형태로 숫자가 나타나 있는데 K에다가 0을 넣어서 곱해버리면 000이 되어버려서 원래 주어진 방정식과는 다른 방정식이 될 겁니다. 근데 뭐 똑같이 5분의 1을 곱한다고 하면 같은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0이 아닌 수는 얼마든지 곱해서 변화를 줘도 좋지만 0을 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스칼라배의 주의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연립 방정식에 했던 것을 확대 개수 행렬로 표현하고 확대 개수 행렬에다가 세 가지 기본행 연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함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사다리꼴이 되게끔, 그죠? 방정식 자체가 사다리꼴이 되게끔 한 다음에 역대입법, 그죠? 밑에서부터 대입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해를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연립 방정식을 먼저 확대 개수 행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0, 1, 마이너스 4죠. 0, 1, 마이너스 4. 그리고 뒤에 상수항은 8. 두 번째 방정식이 2행에 나타납니다. 2, 마이너스 3, 2, 1. 세 번째 방정식은 3행. 5, 마이너스 8, 7, 1. 이것이 지금 주어진 연립 방정식을 표현하는 확대 개수행렬입니다. 이 확대 개수행렬을 우리가 계산하기 좋은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선은 첫 번째 행, 그죠?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서로 교환을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그죠? 그 숫자들이 뒤로 밀리면서 사다리꼴이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0일 때는 지금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두 번째에 나타났죠. 그러면 그 밑으로 지금 0이 아닌 숫자가 이렇게 뒤로 밀려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1행과 2행을 교환한다는 얘기입니다. 2, 마이너스 3, 2, 1. 0, 1, 마이너스 4, 8. 5, 마이너스 8, 7, 1.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용한 게 바로 1행과 2행을 교환한다는 거죠. 1행과 2행을 교환한 것을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그죠? 그리고 아래쪽을 0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를 0을 만들어야 돼요. 5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일행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한 다음에 3행에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행은 그대로 두고 2 마이너스 3, 2. 이 행도 변화 일으킬 필요 없죠. 이미 0이 되어 있으니까 0, 1, 마이너스 4, 8. 그리고 5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하겠다? 1행에다가 몇 배?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해야 없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R2 한 것을 새로운 2행으로 고쳐서 R3죠. R3. 3행에 더해준 거를 새로운 3행으로 고쳐 쓰자.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해서 더해주면 0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하면 2분의 15죠. 그래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남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남으니까 남는 거는 2만 남겠네요. 자,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해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1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그 다음에 밑으로 0이 됐고 2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를 기준으로 아래쪽이 0이 또 만들어져야지만 사다리꼴 형태가 될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분수가 있으면 계산하기 조금 귀찮죠.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물론 이 계산에 익숙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 4를 가지고 나중에 없애주기 조금 편하게 전체적으로 2나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분수를 없애고 정수 범위로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3행에다가 몇 배를 하자? 2배를 일단 하겠습니다. 2배를 해서 3행을 고쳐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행과 2행은 그대로 있을 거고 2, 마이너스 3, 2, 1 0, 1, 마이너스 4 8. 1행과 2행은 아무 손도 안 댔죠. 그 다음에 3행에다가 2배를 해주니까 0, 마이너스 1, 4. 그리고 3행에다가 2배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아직은 다 안 바뀌었습니다. 1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0이 됐고 2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을 0을 만들어야지만 끝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1을 가지고 마이너스 1을 없애려면 2개를 그냥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행을 3행에 더해준 식을 3행에 고쳐 쓰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행 그대로 2, 마이너스 3, 2 0, 1, 마이너스 4, 8 0 그대로 더해주는 거죠. 0, 0 그대로 더해주니까 5 이제 1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0 됐고, 그죠? 2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를 해보니까 아래쪽이 0이 됐습니다. 그리고 3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확대 개수행렬을 연립 방정식으로 다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으로 고쳤으면 첫 번째 행은 2x1-3x2 2x3는 1로 바뀔 겁니다. 두 번째 행은 x2-4x3는 8.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요 바를 기준으로 앞쪽은 연립 방정식 앞에 거고 뒤쪽이 상수항이기 때문에 앞에 남는 거는 0밖에 없습니다. 상수항이 5. 자, 이 마지막 식 뭔가 이상하죠? 0과 5는 같다 틀리다.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죠. 즉 이 말은 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방정식을 만족하는 x1, 2, 3는 있을 수는 있지만 세 번째 방정식에서 0x1, 0x2, 0x3가 5다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x1, 2, 3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해가 없는 연립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해집합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죠. 해가 없는 경우가 있고 유일한 해가 있고 혹은 무수히 많은 해가 있다.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이 경우는 해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이렇게 쭉 고쳤더니 물론 여기서 지금 똑바로 사다리꼴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형태의
예, 사다리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여기가 지금 상수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수항을 나타내고 있는 곳에 앞에는 다 0이고 마지막에는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면 이것은 해가 없는 경우를 대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특히 우리가 지금 사다리꼴로 고치면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자, 이 숫자들을 보면 선행성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죠? 선행성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피봇, 추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 근데 추축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어려울 때는 그냥 영어로 피봇, 예, 한글로 피봇이라고 해놓는 책도 있으니까 추축이라는 용어가 너무 이렇게 생소하고 와닿지 않을 때는 그냥 영어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1, 5 이런 수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피봇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피봇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피봇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리고 지금 일단 요 예제 같은 경우는 피봇이 어디 나타났다? 확대 개수행렬에서 상수항에 나타났죠. 확대 개수행렬에서 상수항에 나타나는 피봇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해가 없는 경우다라는 결론을 바로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봇은 그런 거 연립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보통 선형대수를 공부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1차 독립, 1차 종속이라는 건데 1차 독립과 1차 종속을 판별할 때도 이 피봇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피봇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1차 독립과 1차 종속도 조금은 쉽게 판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고쳤을 때 각 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이것을 피봇이라 부른다라고 일단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 중에서 특히 제차 혹은 동차라는 용어를 쓰는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A가 나타내는 것은 개수행렬, 그죠? A11, A12에서 나타난 개수행렬이고 X, 제가 지금 그냥 X 안 하고 이렇게 한 줄 더 껐죠. 이거는 벡터를 나타내는 굵은 글자를, 예,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색칠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두 줄로 그냥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이라는 벡터도, 예, 이렇게 해서 안에 하나 더 건 거는 벡터, 굵은 거, 그죠? 굵은 글자를 표현하는 기호로 AX = 0라는 것은 상수항이 0으로 표현되는 연립방정식, 그것을 제차 연립방정식 혹은 동차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차 연립방정식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항상해를 가진다는 거죠. 어떤 해? X가 지금 변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요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현을 하면, 그죠? 3,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4, 6, 1, 마이너스 8 하고 뒤에 x1, x2, x3는 000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때 개수 행렬을 지금 A로 나타낸 거고 변수를 이렇게 벡터 모양으로 길게 표현한 것을 X라는, 예, 벡터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지금 0이라고 하는 벡터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AX = 0이라는 연립방정식, 제차 연립방정식은 항상 해를 가지는데 일단 이게 지금 제차 연립방정식이죠. 상수항이 모두 0인 거. 이 연립방정식 특징, 바로 x1, x2, x3에다가 0이라는 숫자를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해를 가진다. 그 해를 뭐라고 하느냐면 자명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뻔한 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항상 000이라는 해를 가지기 때문에 그 해를 자명해라고 하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000이라는 유일한 해만 가지는 경우도 있고, 아까 앞에서 그랬죠. 해가 없는 경우 있고 유일한 해가 있고 무수히 많은 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제차 연립방정식은 항상 해를 가지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생기지 않으니까 유일한 해 아니면 무수히 많은 해가 되겠죠. 유일한 해를 가지는 거는 그는 분명히 자명해가 유일한 해가 될 거고, 유일하지 않은, 즉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진다는 거는 자명해 외에 다른 해를 가진다, 즉 비자명해를 가진다, 이런 용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자명해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자유 변수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때 이 자유 변수가 뭔지, 예, 그거는 예제를 통해서 이제 예제를 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피봇이라는 개념을 했는데 사실은 피봇에 해당하는 변수가 있고 피봇이 나타나지 않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변수와 관련된 것이 자유 변수인데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을 확대 개수 행렬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연립 방정식을 푸는 데는 확대 개수 행렬이 필요했는데 이 제차 연립 방정식인 경우에는 확대 개수 행렬을 해도 항상 뒤에는 000이고 아무리 변화를 해도 앞에는 변화가 일어나지만 상수항은 아무리 변화해봤자 계속 000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변화가 없는 거니까 굳이 또 귀찮게 쓰지 말자. 따라서 제차 연립 방정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일반적으로는 개수 행렬 뒤에다가 상수항을 붙여서 표현을 했죠. 근데 제차 연립 방정식일 때는 상수항이 변화가 일어나봤자 계속 0이기 때문에 확대 개수 행렬은 쓰지 않고 뭐만 가지고 개수 행렬만 가지고 사다리꼴 형태로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뒤에 000은 빼고 앞에 개수 행렬만 가지고 사다리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3,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4, 6, 1, 마이너스 8. 예. 자, 이 행렬을 이제 조금씩 고쳐나가는, 이제 고쳐나가서 어떤 형태? 사다리꼴 모양이 되게끔. 일단 1행은 그대로 두고 이제 사다리꼴 형태로 만든다는 말이 1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피봇이라고 했죠. 이 피봇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모두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행에다가 몇 배? 뭐 몇 배 할 필요 없이 그대로 2행에 더한 상태를 2행에 고쳤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대로 더해주니까 0, 그대로 더해주면 3, 예, 그대로 더해주니까 0. 자, 그렇게 두면 1행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2행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1행에서 아래쪽을 마저, 그죠? 6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1행에 몇 배? 마이너스 2배에서 3행에 더해주고 그 결과를 3행에 고쳤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니까 0,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배 해서 더해주면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봇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0이 됐습니다. 마찬가지 3이라는 피봇이 또 있죠. 이 피봇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0이 되게끔 한 단계 더 거쳐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행과 2행은 그대로 두고 0, 3, 0. 그 다음에 몇 배에서? 3배에서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 0, 0으로 바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다? 2행에다가 3배를 해서 3행에 더해준 결과를 3행에 고쳐 쓰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피봇을 다시 한번 보면 3, 그죠? 1행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2행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3행에는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 마지막에 나타난 사다리꼴을 연립방정식으로 다시 고쳐 쓰겠습니다. 연립방정식으로 고쳤으면 3x1 5x2 마이너스 4x3는 0이라는 방정식 하나, 두 번째에서는 0x1 3x2 더하기 0x3는 0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때 보면 피봇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죠? 피봇에 해당하는 게 바로 3x1과 3x2. 예. 근데 x3는 안 나타나 있죠. 요 x3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자유 변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봇이 나타나 있는 x1과 x2라는 변수는 뭐라고 부른다? 선행 변수 혹은 선도 변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피봇이 나타나지 않는 변수가 하나 생겼죠. 이 x3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자유 변수라고 합니다. 자유 변수는 연립 방정식을 해를 구할 때는 자유 변수가 생긴다면 자유 변수는 무조건 뭘로 고쳐라? 매개 변수로 고친 다음에 나머지 변수 x1, x2를 매개 변수로 변화, 즉 x3를 t라고 둘 것 같으면 x2와 x1이 t에 대한 식으로
예,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되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자유 변수가 나타났으니까 자유 변수 x3를 매개 변수 a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다리꼴로 고치고 나면 역대입법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x2를 구하면 x2는 0이 될 겁니다. 그죠? 그것을 이 x3 자유 변수와 x2 0을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면 3x1은 그죠? 넘기면 마이너스 5x2 플러스 4x3 대입하는 거죠. 대입을 하게 되면 4a. 따라서 x1은 3분의 4a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는 x1, x2, x3라는 해는 예, x1이 3분의 4a, x2는 0, 예, x3는 a죠. 자, 이런 경우에 보통 공통 약수를 묶어내는 게 편합니다. 묶어내는 게 좋은데 그때 이렇게 분수가 있을 때는 분수를 통째로 묶어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3분의 1a를 묶어내겠습니다. 묶어내면 첫 번째 식은 4가 될 거고 그래서 3분의 4a, 두 번째는 그대로 0, 세 번째는 3분의 1a를 묶어내니까 3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x1, x2, x3는 뭐 3분의 1a를 다시 새로운 변수, 매개 변수 b라고 고치게 되면 4b, 0, 3b 해서 간단하게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3분의 1a를 b라는 매개 변수로 다시 변화를 하면 되겠고, 뭐 처음인 친구들은 그대로 묶어내고, 안 묶어내고 이대로 둬도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때 a는 물론 실수입니다. 실수. 연립방정식 중에서도 어떤 연립방정식? 제차 연립방정식, 즉 상수항이 모두 0인 연립방정식의 해는 반드시 존재하고 가장 기본적인 해, 자명해를 가지는데 자명해 이외의 해, 즉 비자명해를 가지려고 하면 뭐가 나타난다? 자유변수가 나타나서 자유변수를 매개변수로 처리하면 나머지 변수들이 전부 그 매개변수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제 3번 제차 연립방정식 중에서도 이제는 지금은 제차 연립방정식이고 이제 방정식이 하나인 제차 방정식을 한번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4번에서는 방정식이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변수는 물론 여러 개죠. 2개 이상, 지금 3개인 경우인데 이렇게 방정식이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역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하나의 행밖에 없겠죠. 그래서 1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끝일 겁니다. 자, 이때 보면 각 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이것이 피봇이라고 했습니다. 피봇에 해당하고, 그죠? 그럼 나머지는 더 이상 변화시킬 게 없겠죠. 사실은 행이 하나일 때는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이 식에서 바로 주어진 방정식에서 바로 해를 구할 수 있는데 피봇이 나타나 있는 x1입니다. x1을 선행 변수라고 하고 피봇이 나타나 있지 않은 x2와 x3를 둘 다 자유 변수로 한다. 그러면 자유 변수가 나타날 때 해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자유 변수를 매개 변수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2도 자유 변수, x3도 자유 변수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 서로 다른 매개 변수 a와 b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주어진 방정식에 다시 대입하면 10x1은 3x2 플러스 2x3, 즉 3a 플러스 2b로 나타나기 때문에 x1은 10분의 3a, 10분의 2b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해는 x1, x2, x3는 표현을 하면 x1은 10분의 3a 더하기 10분의 2b, 그 다음에 x2는 a, x3는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나중에 우리가 기저, 차원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매개 변수가 2개로 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묶어내는 모양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묶어내게 되면
역시 분수가 있기 때문에 10분의 A를 묶는 게 조금 편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A가 있는 항, 그리고 10분의 B를 묶어서 B가 있는 항에서 두 개의 항으로 구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10분의 A를 묶어내면 3A가 남죠. 10분의 A 하니까 3이 남고, 두 번째 행에서는 10을 곱해줘야지만 원래 A가 될 거고, 세 번째는 A가 없으니까 0. 네 번째도 10분의 B를 네 번째가 아니라 10분의 B를 묶어내면 첫 번째는 2, 그 다음에 0, 10.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3, 10, 0, 그리고 2, 0, 10. 이것이 나중에는 주어진 연립 방정식의 해를 모아놓은, 지금 주어진 방정식은 제차 방정식이죠. 저 제차 방정식의 해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나중에 영공간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이것이 영공간의 기저라는 개념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방정식이 하나이든 두 개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간에 주어진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을 하고, 그 행렬을 어떤 모양으로 사다리꼴로 고친 다음에 피봇은 선행변수, 그리고 피봇이 나타나지 않는 자유변수죠. 자유변수는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해를 역대입법에 의해서 표현을 해주면 된다 하는 게 지금 계속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가우스 소구법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우스 소구법은 뭐냐? 일단 사다리꼴 행렬로 바꿔야 됩니다. 자, 사다리꼴 행렬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바로 그 행렬이죠. 그래서 1, 2, 3에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모두가 0으로 표현되는, 우리가 행렬, 주어진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한 다음에 그 행렬을 기본행 연산을 이용해서 변화를 일으켰더니 어떤 경우는 0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모두 0이 나타나는 행은 항상 제일 아래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피봇의 위치가 점점 어떻게 행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피봇은 뒤로 밀려야 되겠죠. 그리고 피봇이 있는 그 수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숫자들이 모두 0이 되게끔 한 것이 사다리꼴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우 에실론 폼에서 REF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다리꼴 행렬이라는 것도 책마다 용어가 조금씩 틀려요. 어떤 책에서는 사다리꼴 행렬은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해왔듯이 사다리꼴 모양만 만들면 사다리꼴 행렬이다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피봇에 있는 숫자가 반드시 1이 되어야 사다리꼴 행렬이다라고 부르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다리꼴 행렬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 교재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 사다리꼴 행렬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교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맞춰서 사다리꼴 행렬을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피봇이라는 것은 사다리꼴로 고쳤을 때 각 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그것을 피봇이라고 했고, 피봇이 속해 있는 열이 바로 피봇열입니다. 자, 요 용어들은 다시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고, 피봇 위치라는 것은 피봇이 나타나는 위치가 어디냐, 즉 1행 1열에 피봇이 있으면 피봇 위치는 1행 1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기약 사다리꼴 행렬이라는 것은 사다리꼴 행렬 중에서도 특히 사다리꼴 행렬은 뭐였습니까? 행렬을 변화를 시키다가 보면 피봇이 이렇게 나타나서 피봇 아래쪽은 0이고, 그죠? 피봇이 점점 뒤로 밀리는 형태라고 했죠. 근데 기약 사다리꼴은 사다리꼴 행렬에서는 꼭 1이 아니어도 된댔습니다. 피봇이. 근데 기약 사다리꼴에서는 피봇이 뭐가 돼야 된다? 전부 1이 돼야 되고, 그리고 피봇을 기준으로 아래쪽만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도 모두 0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기약 사다리꼴입니다. 따라서 사다리꼴 행렬, 변화를 했을 때 1, 2, 마이너스 1, 0, 1, 0, 꼭 1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2, 3. 이것도 역시 사다리꼴 행렬이겠죠. 그래서 사다리꼴 행렬에서 피봇이 1과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다리꼴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기약 사다리꼴 행렬이라는 것은 피봇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0, 그리고 위쪽도 역시 0이 돼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피봇이 어떤 숫자가 나타나야 된다? 반드시 1만 나타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 2를 일단 1로 만드는 거. 그죠? 1로 만들면 전체적으로 2분의 1을 곱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이 될 거고, 피벗을 기준으로 아래쪽뿐만이 아니라 위쪽도 0, 2도 역시 0으로 만들면 마이너스 1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 위로 모두 피벗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나타나지 않는 요 단계까지 한 것이 기약 사다리꼴입니다. 근데 기약 사다리꼴을 하려고 하면 일단 이 예제처럼 피벗을 1로 만들다가 보면 이렇게 분수가 나타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계산하는데 귀찮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사다리꼴 정도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기약 사다리꼴을 이용하라고 하면 주어진 문제에서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고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우스 소거법과 가우스 조단 소거법이 뭐냐?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것은 사다리꼴 행렬을 이용해서 풉니다. 근데 사다리꼴 행렬에 우리가 피벗에 있는 숫자가 꼭 1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죠. 아래쪽은 물론 0이지만. 자, 이때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것은 피벗을 마저 1로 바꾼 상태에서 역대입법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게 가우스 소거법이고, 가우스 조단 소거법은 기약 사다리꼴 행렬로 변화시킨 다음에 구하는 게 가우스 소거법입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간단하게 제가 용어를 설명을 했고, 예제를 통해서 사다리꼴 행렬, 피벗, 기약 사다리꼴, 그리고 가우스 소거법과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보고 나서 정리 1번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렬 A를 사다리꼴로 고쳤을 때는 그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벗 자체가 1이 아닐 때 피벗을 1로 고쳐도 역시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기약 사다리꼴은 누가 계산을 하든 간에 항상 유일하다 하는 게 정리 1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제 1번에서는 사다리꼴 행렬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꼴 행렬을 구하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0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래쪽이 모두 0이라면 제일 처음에 0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피벗을 딱 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0을 만든다는 말은 그 앞에도 다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0을 위치를 바꿔서 1행과 사행을 교환을 하겠습니다. 1행과 사행을 교환을 하면 1, 4,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4, 9. 2행과 3행은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3,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꼴 형태로 고치려고 하면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를 기준으로 아래쪽을 모두 0을 만들 겁니다. 사행은 이미 0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손댈 거 없고, 따라서 1행은 그대로 두고 1, 4,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는 1행을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1행과 2행을 더한 결과를 2행에 다시 고쳐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더해주니까 0 더해주면 2, 그죠? 4 더해주면 마이너스 6 더해주면 역시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없애기 위해서는 1행에다가 2배를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행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3행에 더한 결과를 3행에 고쳐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0 2배에서 더하니까 0, 2배에서 더하면 8이니까 5가 되겠네요. 2배에서 더하면 10, 그죠? 2배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5, 2배 하면 마이너스 14,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5. 사행도 그대로 손대지 말고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피벗의 위치를 보는 거죠. 1행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아래쪽은 모두 0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행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를 기준으로 아래쪽을 0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아무래도 2를 가지고 만들다가 보면 좀 귀찮아질 겁니다. 그죠? 왜?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다 짝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해도 정수 부분을 더하거나 빼는 게 되겠지만은 계산하기 조금 번거로우니까 이 수들을 전부 다 짝수를, 그죠? 2분의 1을 곱해서 이 수를 1로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하겠다? 2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결과, 그 결과를 2행에 다시 고쳐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될 겁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0, 2분의 1을 곱하니까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 다음 사실은 3행도 다 5의 배수죠. 그렇다면 미리 5분의 1을 곱해서 조금 고쳐놔도 될 겁니다. 3행을. 자, 그러면 3행이 0,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4행은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4, 9. 자, 그래서 역시 피봇. 숫자를, 그러니까 몇 배 했죠? 2분의 1 혹은 5분의 1을 했다고 해서 피봇의 위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피봇은 1행 1열과 2행 2열에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피봇의 수는, 피봇에 나타난 수는 바뀔 수 있지만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을 기준으로 없애야 될 것이 바로 1과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3행에 더해준 결과를 3행에 고쳐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3행에 고쳐 쓰게 되면 1행과 2행은 그대로 있을 거고 2행이 0,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전부 다 0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3배 해서 더해줘야 마이너스 3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2행에다가 3배를 한 다음에 4행에 더해준 결과를 4행에 고쳐 쓰자. 자, 그러면 0 될 거고 3배해서 더해주니까 0. 3배 하면 마이너스 9니까 더해주면 마이너스 5. 3배 하면 마이너스 9니까 더해주면 0.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중간에 모두 0인 행이 생겼죠. 아까 사다리꼴이 뭐랬습니까? 모두 0이 나타나면 그거는 항상 아래쪽으로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3행과 4행을 교환하는 겁니다. 3행과 4행을 서로 위치를 바꾸자. 그래야지만 모두 0인 행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1, 4,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0,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0, 0, 마이너스 5, 0. 0, 0, 0, 0, 0. 열어놓고 다시 피봇을 한번 살펴보면 1행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아래쪽 다 0 됐죠? 2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를 기준으로 아래쪽이 역시 0이 됐습니다. 3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아래쪽이 0 됐습니다. 피봇이 나타나지 않는 줄에는 어떤 숫자가 있든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어쨌든 피봇이 점점 뒤로 밀렸죠. 뒤로 밀리면서 사다리꼴이고 아래쪽은 0이 되는 이것을 뭐라 부른다? 사다리꼴 행렬, 로 에실론 폼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론 우리는 지금 피봇이 1과 마이너스 5 세 개의 숫자가 생겼는데 책에 따라서는 피봇이 모두 뭐가 돼야지만 1이 되어야지만 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 책도 있다고 했죠. 따라서 만약 그런 책을 보고 있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뭐를 곱해서 마이너스 5분의 1을 3행에 곱해줌으로 해서 피봇이 1이 되게끔 고쳐줘야지만 사다리꼴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사다리꼴 하면 그냥 피봇이 1인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사다리꼴, 말 그대로 사다리꼴만 되면 로 에실론 폼이라고 하는 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 에실론 폼, 사다리꼴이 됐고 이때 이게 만약에 연립 방정식이다. 그럴 것 같으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죠. x1, x2, x4가 선행 변수가 될 거고 나타나지 않은 x3와 x5죠. x5는 자유 변수로서 매개 변수 a와 b로 변화를 시키면 해의 모양은 a 묶어내고 b 묶어내고 해서 두 개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사다리꼴은 이제 이렇게
사다리꼴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죠? 그리고 아까 했던 피봇 열, 피봇 위치를 보면 바로 이 세 개의 숫자가 바로 피봇이 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사용해왔던 용어고, 그 다음에 피봇 열이라는 것은 피봇이 속해 있는 열이 몇 번째 열이냐. 즉 1열, 그죠? 2열, 4열이 피봇 열에 해당할 겁니다. 자, 피봇 위치는 1행 1열에 있죠. 2행 2열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봇은 3행 4열. 그래서 1행 1열, 2행 2열, 3행 4열을 피봇 위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약 사다리꼴로 바꾸려고 하면 마이너스 5를 뭘로 고쳐야 되겠습니까? 일단 1로 만들어야 되겠죠. 피봇이 1이 돼야 된댔으니까. 그래서 피봇이 모두 1이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에서 뭐까지? 피봇을 기준으로 아래쪽뿐만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4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9 자리도 마저 0으로 바꿔야지만 기약 사다리꼴, 리듀스드 로 에실론 폼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연립 방정식 풀 때는 로 에실론 폼에서 이제 연립 방정식으로 변화를 해서 풀면 되는데, 가우스 소구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1로, 피봇을 1로 만든 상태에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이 가우스 소구법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 말 없이 주어진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하면 로 에실론 폼에서 해를 구해도 되지만, 가우스 소구법을 이용하라라는 용어가 문제에 주어져 있을 때는 피봇을 뭘로 만든 다음? 1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를 구해야 된다는 거에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에서는 기약 사다리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약 사다리꼴로 고쳐보면 일단 주어진 행렬 자체가 역시 처음에 0이 나왔죠. 그래서 1행과 2행을 교환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1행과 2행을 교환을 하면 3, 마이너스 7, 8, 마이너스 5, 8, 9. 예, 2행이 0, 3, 마이너스 6, 6, 4, 마이너스 5. 3행은 그대로. 예, 3행은 또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3분의 1을 곱해서 수를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 마이너스 7, 8, 마이너스 5, 8, 9. 1행, 그죠? 피봇을 살펴보면 여기 3이 있죠. 3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행에 있는 3을 없애야 될 겁니다. 따라서 1행에다가 몇 배? 마이너스 1배 한 다음에 3행에다가 더해준 결과를 3행에 새로 고쳐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행은 그대로 있고, 2행은 왜냐하면 0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0.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7이죠. 그래서 남는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4.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 하면 6. 자, 근데 2행을 가지고 이제 피봇이 또 여기 나타났는데 2행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3행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없애주려고 하니까 분수를 쭉 곱해야 되죠. 그래서 좀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행과 3행을 교환을 하면서 2행이 모두 뭐의 배수? 2의 배수니까 2분의 1을 곱해서 숫자를 1로 만들면 없애기가 훨씬 편하겠죠. 자, 그래서 두 단계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저 위로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우선 1행은 그대로 두고 2행과 3행을 교환을 하겠습니다. 2행과 3행을 자리를 바꿔 쓰자. 0,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6. 0, 3, 마이너스 6, 6, 4, 마이너스 5. 근데 2행을 가지고 3행을 없애려고 해도 역시 분수를 곱해야 되니까 조금 귀찮다. 따라서 마이너스 2를 숫자가 1이 되게끔, 부호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그 다음 넘어갈 때는 2행에다가 몇 배? 2분의 1을 곱해서 새로운 2행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행 2행이 0,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3행이
3 마이너스 6, 6, 4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3배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행에다가 3배를 한 다음에 3행에 더해준 결과를 3행에 고쳐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7, 8, 마이너스 5, 8, 9, 0,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0. 예, 3배에서 더해주니까 0. 3배에서 더해주면 0. 3배에서 더해주니까 역시 0. 3배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더해주면 1. 예, 3배에서 더해주면 4. 자, 이래놓고 보니까 피봇이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한 게 뭐죠? 바로 로우 에실론 폼, 사다리꼴입니다. 근데 예제 2번에서는 사다리꼴에서 더 나가서 뭐까지 표현을 해라? 기약 사다리꼴까지 하라는 거죠. 그러면 피봇을 뭘로 만들어야 된다? 일단 1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피봇을 지금 요거를 1로 만들면 전부 다 분수가 돼서 계산이 번거로우니까 위쪽을, 그죠? 피봇이 나타나 있는 아래쪽뿐만이 아니라 피봇이 나타나 있는 위쪽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0으로 만들어야 된다죠. 0으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3분의 1을 곱해서 예, 피봇이 1이 되게끔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다리꼴에서 이제 기약 사다리꼴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피봇이 지금 3개가 나왔는데 사다리꼴 되겠죠? 피봇이 점점 뒤로 밀리면서 피봇 아래쪽이 0이 되게 한 예, 사다리꼴이 됐습니다. 근데 사다리꼴이라는 것은 여기서 피봇을 전부 다 뭘로 만든 거? 또 1로 만들어도 사다리꼴이 됩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끝낼 수도 있지만 피봇에다가 숫자가 1이 되게끔 1행에다가 3분의 1을 곱하고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새로운 사다리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다리꼴은 유일하다, 즉 한 가지로 표현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기약 사다리꼴은 만들어 보면 피봇을 기준으로 아래쪽뿐만 아니라 위쪽도 0이 되게 하고 피봇에 나타난 숫자도 반드시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결과는 한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저 해보면 자, 우리가 여기서 피봇을 먼저 1로 만들고 시작해도 좋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피봇을 1로 만들려고 하니까 3분의 얼마로 분수가 나오죠. 그래서 조금 계산하기 귀찮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3은 아래쪽 됐고 마이너스 1 아래쪽은 0이 됐으니까 위쪽을 0이 되게끔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1행을 가지고 이제 어떤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2행에다가 몇 배? 마이너스 7배를 한 다음에 1행에 더해주면 마이너스 7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배 한 거를 그 결과를 1행에다가 더해준 결과를 1행에 고쳐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행은 그대로 있을 거고 2행을 가지고 1행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2행과 3행은 그대로 있고 1행의 숫자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0, 0, 0, 1, 4. 예. 마이너스 7을 곱해서 더해줘봤자 3은 그대로 있겠죠. 마이너스 7을 곱해서 더해주면 0. 마이너스 7을 곱하면 마이너스 14입니다. 따라서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을 곱하면 플러스 14니까 더해주면 9가 되겠죠. 마이너스 7 곱하면 플러스 7이니까 더하면 15. 마이너스 7 곱하면 마이너스 21. 따라서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피봇을 기준으로 아래쪽 전부 0 됐고 두 번째 피봇을 기준으로 아래쪽과 위쪽이 모두 0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세 번째 피봇을 기준으로 위쪽이 모두 0이 돼야 돼요. 즉 3행에다가 그대로 1행을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3행에다가 마이너스 15를 곱해서 1행에 더해주면 15가 없어질 겁니다. 자, 15를 없애기 위해서는 3행에다가 마이너스 15를 곱한 다음에 1행에 더해준 결과를 1행에 고쳤으면 15가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3행에다가 그대로 2행을 더해준 결과를 2행에 고쳤으면 마이너스 1이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3행은 변화가 없고
일단 밑에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더해주라고 했습니다. 0,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0. 그죠? 0은 더해봤자 그대로 자기 자신 남으니까 더해주면 0, 더해주면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배에서 더해주니까 4칸은 변화가 없겠죠. 그러면 3, 0, 마이너스 6, 9까지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15를 곱해서 더해주니까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15를 곱하면 마이너스 6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72. 자, 그래서 피봇 3개. 피봇의 위치는 계속 그대로입니다. 숫자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피봇이 나타나 있는 위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래쪽 0, 아래쪽 위쪽. 전부 다 0이 됐죠. 그러면 그냥 피봇을 기준으로 아래쪽 위쪽만 0이 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피봇이 어떤 숫자로 나타나야 된다? 바로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약 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기약 사다리꼴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봇이 1이 돼야 되니까 첫 번째 행에다가 얼마를 곱하자? 3분의 1을 곱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3분의 1을 첫 번째 행에 곱한 결과를 첫 번째 행에 고쳐 쓰자. 마찬가지 두 번째 피봇을 보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1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 행을 다시 고쳐 쓰자. 그렇게 해서 결과를 쓰면 1. 그죠?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 3분의 1 곱하면 3. 0. 3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24. 0. 그 다음에 이 행에다가는 마이너스만 붙이면 됩니다. 1, 마이너스 2, 2, 0, 마이너스 7. 3행은 피봇이 1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0, 0, 0, 0, 1, 4. 잠시 결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구했네요. 그죠? 그래서 피봇이 모두 1이고 아래쪽이 0 되는 게 사다리꼴. 그죠? 피봇이 1이 아니어도 아래쪽이 0이 되면 사다리꼴인데 피봇을 1로 만들고 아래쪽 위쪽이 모두 0이 될 때 뭐라고 부른다? 기약. 그죠? Reduced Low Echelon Form. 기약 사다리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 마지막 행렬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쓰면,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 문제는 아니지만 연립방정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한다고 하면 마지막 방정식이 2x3, 그죠? x2는 없으니까 3x4.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없죠. 그리고 마지막 거까지 해서 24x 6이 0. 제차 연립 방정식으로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은 x1 마이너스 2x3 더하기 2x4. 그 다음에 없고 마이너스 7x6이 0. 마지막 방정식은 x5 더하기 4x6은 0. 만약에 제차 연립 방정식의 개수 행렬이라고 치면 이런 결과가 얻어지겠죠. 자, 이때 우리가 첫 번째 피봇에 해당하는 게 이게 x1이 아니고 x2죠. x2. 피봇에 해당하는 게 바로 x1, x2, x5입니다. 요 세 개의 변수를 뭐라 부른다? 선행 변수라고 하고 나머지 선행 변수, 즉 피봇이 나타나 있지 않은 변수가 x3, x4 그리고 해서 세 개의 변수가 자유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유 변수는 뭘로 취급해라? 매개 변수로 취급해서 A, B, C라고 두고 마지막 방정식에서 x5는 C로 표현이 될 거고 그 식을 그죠? x5는 여기 없으니까 x6을 C라고 하면 C를 대입했을 때 그리고 A와 B를 대입했을 때 x2가 결정이 되고 그 결과를 또 역시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면 x1, x2, x5 그죠? 해는 x1, x2, x3, x4 해서 6. 요게 해의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자유 변수를 A, B, C라고 둔댔습니다. A, B, C라고 두면 반드시 x1부터 x6까지가 전부 다 A와 B 그리고
C를 묶어낼 수 있는 형태. 물론 안에 0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정확하게는 쓰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X6을 C라고 했으니까 X6은 1, 0, 0. X6에서는 A와 B는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X4가 B니까 4가 1, 0, 0. 그 다음에 X3가 1, 0, 0. 그 다음에 X1, X2에 대한 이것도 A, B, C에 의한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X3를 A, X4를 B, X6를 C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거. 그죠? X5는 그럼 간단하게 마이너스 4C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C니까 여기 마이너스 4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0이 되는 형태로. 예, 그렇게 해서 X1과 X2도 마저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주어진 연립 방정식은 매개 변수가 몇 개냐. 즉 매개 변수는 자유 변수와 관련이 돼 있죠. 자유 변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표현되어지는 해의 모양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 변수가 나타나면 반드시 뭘로 취급해라? 매개 변수로 바꿔서 X1부터 X6까지를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치는 과정에서 봤지만 로 에실론 폼, 사다리꼴은 한 가지 형태는 아니지만 기약 사다리꼴은 피봇도 1이 돼야 되고 피봇을 기준으로 아래 위로 다 0이 되면서 그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구하더라도 항상 기약 사다리꼴은 한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약 사다리꼴, 이게 지금 기약 사다리꼴이죠. 기약 사다리꼴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과정을 가우스 조단 소거법이라 하고, 사다리꼴에서 한 단계만 더 한 거. 사다리꼴은 꼭 피봇이 1이 아니어도 되지만 사다리꼴에서 피봇을 1로 만든 상태에서 역대입법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게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1.1, 1.2의 내용을 했는데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에서는 벡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